네, 안녕하십니까? 여러 다양한 시간대에서 와 계신데요.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회의에서 저희가 발표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 동료와 저는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기관과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요, 지금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사프라고 한다면은요, 파키스탄에 있는 유일한 유네스코 인증 기관입니다. 그리고 2003년 협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유무형 유산 보호를 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특정 지역에 국한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도 또 각별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캄발샤 커뮤니티인데요. 먼저 넘어가기 전에요. 짧게 제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컨설턴트로 제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문화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이 연구에 임한 그 동료는요, 문화인류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에서 또 교수로 일을 하고 있고요. 2014년에서요, 에버딘 대학교를 또 졸업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하와시 지역에 대해서 대략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왜 이 지역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칼라시아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요, 파키스탄의 그 토착 부족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3,800명밖에 되지 않고요,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아주 여러 가지 압박 요인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런 종교 그 전도가 강압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차별 문제도 겪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이들의 그런 문화 예식을 비칼라샤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칼라샤 주민이 부족민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제 문화를 이제 지켜주기보다는요, 이들의 뭐 다른 문화로 옮겨가도록 만드는 그런 사회 요인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에 이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이제 비전이라고 한다면은요,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문화와 지속 가능 개발 사이의 연결고리를 확립하고 칼라샤 지역의 문화 권리를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관용과 용인 그리고 사회적인 그 융합성을 문화 다양성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문화유산에 기반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제 목표를 가지고 저희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문화들을 더욱더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풍요로운 무형 문화유산도 갖추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다 구조문화라서 이것을 문서화하고 있는 작업도 없었고, 그리고 이것을 문서로 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전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이 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만약에 관심이나 흥미를 보이지 않으면은요, 세대 간의 단절이 일어나고 전승이 일어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무형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런 전파를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켜줘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칼라샤 그런 계곡이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에 방가루 밤부 베리우라고 하는 이제 세 가지 이제 그 계곡이 있고요. 이들이 이제 파키스탄의 이제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거는요, 저희 그 지역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이제 관습에 따르면은요, 구역을 이제 나누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이 두 개가 있는데요. 순수한 언제스타라고 하는 개념과 프라가타라고 하는 비순수한 아니면은 네, 외부의 것이 섞여 들어간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들과 그리고 사원을 지키는 사람들과 그리고 종교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역이 있습니다. 순결한 이런 영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이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원이나 아니면은 그런 이 종교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는요, 여성들이 들어갈 수 없지만 다른 곳에서는요, 남녀들이 이제 함께 공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가타라고 하는 곳은 여성들만이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뭐 출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생리 중에만 이제 또 들어가게 되는 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을 성별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구역으로 나눠 놨다는 것이 이들의 특유의 이제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한 부분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구역입니다. 그런데 각자 그 성별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금지 구역만 빼고는요, 다른 곳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쪽을 보게 되면은요, 남성들이 아예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생리 중이거나 아니면 출산을 하게 될 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남성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별로 나눠져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자급자족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그런 재배를 하고 그리고 특히 수공예 기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바느질을 한다거나 자수를 논다거나 아니면 직물을 이제 스스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그런 축제들도 축제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1년 내내 아주 다양한 그런 예식들이나 의식들이 있습니다. 춤도 추고 그리고 여러 이제 그렇게 돼서 전해져 내려오는 무형유산들도 있고요. 그래서 축제를 통해서 무형유산들이 전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를 설명을 해드리면요. 일단 커뮤니티와 여러 대화를 나누어서 그들의 준 정보에 따라서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2015년에 가장 먼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모든 그런 단계마다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도 함께 파트너 기관으로 참여를 해서 칼라샤 지역사회와 함께 무형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때 무형유산 종목으로서 수리 자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리 자객이라고 한다면요, 파키스탄 내 전통 천문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달력을 만드는데요. 태양의 움직임과 그리고 달의 그런 천문학적 움직임을 관측을 해서 여기에서 뭐 농작물을 추수를 언제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절기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또 축제로 축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와 함께 저희가 이것을 보내서 유네스코에서 무형유산 보호 대상으로 지정을 했고요. 유네스코의 보호 목록에 수리 자격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2017 그리고 2018년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성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유네스코와 다프가 함께 칼라시아 문화에 대해서 공동으로 저작물을 출간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서 20명의 주민들을 뽑아서 이분들에게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량개발 워크숍으로 여러 가지 무형문화 요소들에 대해서 등재 목록을 스스로 만들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 관광부서와 NGO 그리고 학회와 함께 13명들에게 저희가 또 역량개발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 45개의 문화 요소들을 등재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CBI에 포함을 시켰고요.
여기 보면은 저희가 그때 그 출간했던 책들이 나오는데요. 2019년에 출간한 책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로는요. 칼라샤 커뮤니티의 회복력을 강화해서 이들의 문화유산을 진흥하고 보호한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SDC의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들의 문화적인 요소를 교육에 반영하기 위한 방법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학교가 하나밖에 없는데요. 칼라샤 학생들 그리고 칼라샤 교사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요. 칼라샤 문화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해하기도 힘들어 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무슬림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칼라샤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칼라샤 문화들을 저희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칼라샤 무형문화 유산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라서 아주 많은 관심을 보여했고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1년 동안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특히 칼라샤 출신 선생님들의 이제 지원을 받아서 칼라샤 문화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교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책과 그리고 워크시트가 제작이 됐는데요. 칼라샤 지역 학교에 배포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이 되는 동안요. 일단 이 회복력을 위해서 이 칼라샤의 문화 요소들을 저희가 넣었고요. 그리고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승이 될 때 도전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문서로도 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공식적인 교육기관 내에서 이런 칼라시아 문화들이 공식적으로 칼라시아어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체계를 만든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저희가 교재를 제작하게 될 때는 영어에서 칼라시아로 번역을 한 것이 아니라 칼라시아로 먼저 제작을 해서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제 좋은 교육적인 효과를 낳았는데요. 이와 함께 교육 워크시트와 워크북을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학생들이 배운 것을 복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resilience라고 하는 회복력이라는 말이 프로젝트의 목적 중 하나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반드시 명시를 하고 교재를 만들면서도 그것을 넣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지혜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돕기 위한 내용들이 주제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례들이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요. 다양한 전통적으로 구술되던 동화들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뱀에 물렸을 때는 어떤 약초를 이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약초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스토리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들려준 다음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이제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에 답을 하게 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례는요. 바로 이제 여우의 이야기입니다. 여우와 관련된 그 전통 동화인데 여우는 좀 깨끗하게 좀 똑똑하고 그리고 여러 이제 지식을 갖춘 지혜를 갖춘 동물로 이제 묘사가 될 때가 많은데요. 이 여우와 관련된 일화들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도 또 질문들을 적어서 학생들이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통 언어로도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면서 지나쳐가는 전통 관례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가 태어나고 성장하게 되면서 어떤 식의 성장 과정을 거치고 그럼 어떤 식의 예식을 거쳐가는지에 대해서 문화를 좀 더 쉽게 그리고 흥미롭게 표현을 해서 아이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고용이 창출됐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라샤 민족의 선생님들만 채용을 해서 또 그 부분에서 고용이 창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주 언어로 칼라샤 언어를 채택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라샤 언어를 하나의 과목으로 가르쳤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콰지의 그런 역할이 칼라샤에 있는 공식 교육 제도에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콰지라고 하는 사람은요, 전통 관례나 관습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리고 현명한 그 선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역할을 공식 교육 제도가 대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이제 효과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로 차질을 겪었습니다. 당연히 뭐 파키스탄 전체 100여 개가 넘는 학교들이 다 폐쇄되긴 했지만요. 이 지역에서 있어서는 더욱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소상민들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교육에서의 공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지역들과 그 비교를 하게 되었을 때도요, 훨씬 더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대신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모여야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홈스쿨링이 시작이 되긴 하지만요. 이 홈스쿨링이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집에서 가르치려고 해도 부모님들이, 룸메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뭘 가르쳐야 하는지 이렇게 교재를 보고는 알 수가 없으셨고, 그리고 영어도 잘 못하시는 경우도 많았고 우두 언어도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칼라샤 언어밖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고 그런데 학생들은 이 세 가지들을 다 세 가지 언어로 다 배워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접속권이 떨어진다는 것도 큰 문제가 됐습니다. 다들 휴대전화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의 보급률은 굉장히 높지만 이 인터넷에 접속이 안 되고 그리고 와이파이가 없기 때문에 그 휴대전화를 이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은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리 자켓이라고 하는 이 무형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들이 주로 이제 어르신들로부터 배우는 무형유산입니다. 그래서 이전만 하더라도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시간이 그렇게 이제 많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이들이 이제 어르신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그 가르침을 전수받는 그런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뭐 그나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생겼던 그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어르신들과 그리고 그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마련이 됐고 그리고 이런 민속 전래 동화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지금 평소에는 몰랐던 여러 가지 지혜나 그런 지식들이 전승이 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1대1로 그 만나는 그런 교육 시간이 늘어났다는 점이 긍정적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